내일부터는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S&P 500 지수가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는 11.35포인트, 0.69% 오른 1744.50으로 거래를 마쳐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나스닥도 51.13포인트, 1.32% 상승한 3,914.28로 마감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약 고압세를 띄었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28포인트, 0.18% 반등하며 3대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모두 올랐습니다.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 주가가 3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 13.8%나 급등한 1,011.40달러로 마감해 사상 처음 주당 1,000달러를 뚫었습니다. 이날 구글의 시가총액은 3,368억 2천만 달러로 늘며 애플, 엑손모빌에 이어 미국 증시 시가총액 순위 3위로 등극했습니다. 구글은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6%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했는데 모바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 잘 적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장 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투자사 모건 스탠리도 2.6% 올랐습니다. 지난해 3분기 주당 0.55달러의 손실을 봤던 모건 스탠리는 자산관리 부문이 호조를 보인 덕에 올 3분기에는 0.48달러 순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도 3분기 주당 조정 순이익이 전망치 0.35달러를 상회하는 0.40달러를 나타내며 주가가 3.6% 상승했습니다. 당초 올해 안에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던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인해 내년 3월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셧다운 사태로 발표가 연기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여야의 예산 전쟁은 일단락됐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위기가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점도 연준의 선택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주요국 증시도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반등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0.7% 올랐고 독일 닥스 30 지수는 0.6%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프랑스 카크 40 지수도 1% 올라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범유럽 스톡스 600은 지난해 12월 이후 최장 기간인 7일 연속 올랐습니다. 세금 횡령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전 총리가 2년간 공직 진출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의원직 유지 여부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사원 표결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베를루스코니는 지난달 자신이 창당한 자유국민당을 통해 현 연립정부 붕괴를 시도했지만 내부 반발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진시바이드의 최혜린입니다. 2050대를 코스피가 넘어서면서 이제 연중 최고치, 아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2년간의 지리했던 박스권을 뚫고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레벨업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이번 한 주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 기로점에 놓인 한 주라 하겠습니다. 미국도 디폴트 위기를 모면하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같이 올라가는 양상인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특별히 S&P 500 지수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전해드린 바대로 독일 그리고 프랑스 증시도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 뉴욕이 왜 올랐나 생각해보면 구글 등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정치권이 아니라 시장의 중심에는 기업의 실적이 서 있게 될 테고요. 셧다운으로 인해서 발표가 연기됐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번 주 화요일 밤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역시 이번 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출발 진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신창원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레네님 주말 잘 보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그리고 교포 여러분, 저희 방송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대표님은 코스피가 금요일 날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2년여 만에 거의 최고치 2050을 종가상 회복했습니다. 뉴욕도 또 추가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더 뽑아내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도 계속 사고 이게 아마 추가적으로 강세장이 이어진다고 하면 개인분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동참을 늦게나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동참하면 안 된다. 저는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수에서 이제 그 하이포인트가 2075, 주 피봇은 절대 오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동참하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2000포인트에서 2075까지 올라가봐야, 실제로 이 포인트가 한 3p밖에 안 되거든요.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동참하는 거는 불가하다. 그리고 만약에 동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1등주를 사야 되는데, 1등주를 좀 못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1등주를 따라가겠다. 물리더라도 나는 1등주에 물리겠다. 이거는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들이 좋아하는 특히 신용이 많은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주식을 저는 뭐 공식적으로 제가 저때 여러분 2002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마자. 그리고 1등주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자. 그리고 하려면 1등주를 공격해라 했는데 실제로 이 주가가 여기서 지금 한 50포인트 떴습니다. 50포인트 가면 여러분 0.25p인데요. 실제로 그 주가가 지수가 많이 떴지만 이 아래쪽에 50p와 이 위쪽에 50p는 틀립니다. 그 비율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아닐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외국인의 그 공격적인 매수 이거는 제가 볼 땐 추수감사절까지 될까 아닐까 이렇게인데 추수감사절이 지금 아직까지 물론 뭐 2주 정도 남았습니다. 2주 정도 남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외국인도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럽니다. 지금 뭐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부분은 원화 강세거든요. 원화 강세 부분인데 자기들이 사기에는 좋지만은 그 대신 이제 원화 강세 부분이 이제 자기들을 산에 좋지만 원화 그 대신 한국의 경제는 조금 주름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기관들이 이제 조금 잘하는 편인데 외국인들은 지금 주식이 이제 외국인들도 주식을 사면서 공격적으로 주식을 삽니다만 그 대신 이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사면서 지수의 상승은 자기들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선물을 계속 단타치고 있거든요. 풋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얘네들도 주가 상승에 지금 초반에는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있지만 지금은 조금 당황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공격적으로 사면 기관이나 이제 특히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살 줄 알았는데 개인들이 펀드 환매가 사상 최대 나면서 그 이제 고객의 덕에는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를 공격적으로 사는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 친구는 2,000포인트부터 계속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000포인트 횡보 부분이 횡보란 게 우리가 주식을 가만히 있으면 복지부동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1등주는 떴지만 여러분 갖고 있는 잡주라든지 2, 3등 주식은 계속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이제 또 다시 신고가 나지만은 1등주만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코피나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보면 하염없이 여러분을 목 조우고 계속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이제 바닥이면 다 물 먹으면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는데 이제 지금 1등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먹었는데 여러분 계좌는 보면 신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굉장히 괴리가 생길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뜰 때는 1등주가 먼저 뜹니다. 근데 빠질 때 1등주가 빠져야 되는데 1등주가 안 빠지고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이 더 빨리 빠지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미 못 먹은 거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없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당한 기회에 노리는 게 좋다. 그러면 정성님 사야 되면 뭐 사야 되느냐? 사야 되면 이럴 때일수록 1등주만 사세요. 1등주. 그리고 삼성현대, 현지, SK, CJ 초대형 우량주 쪽으로 사가 물려야 더 먹을 게 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 자체가 저도 뭐 당황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61의 평에 도전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불멸이거든요. 61의 평이 계속 상승인데 61의 평이 상승하지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거의 2달 정도가 횡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61의 평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 지금 이 타원 자리에 61평이 서는 자리에서 저는 주가가 분명히 내려온다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준선이 공격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죠. 기준선이 아직까지 근데 기준선이 어쨌든 간 3일 연속 상승합니다. 상승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환선 기준선
역전이 날 것 같아요. 역전 난 후에 이제 일목선사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전환선과 기준선의 호전과 역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라고 했는데 주가가 역전 나더라도 후행 스팬 형태로 봐서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지금 자리에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주가 자체 먹을 거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1등 주식을 못 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 주식만 계속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선행 스팬2가 동조를 해야 됩니다. 구름이 두꺼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빨리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아직까지 선행 스팬2의 움직임이 15일 정도 더 남았습니다. 선행 스팬도 15일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열흘 정도는 횡보 국면을 받을 것 같아요. 그 열흘 사이에 이 앞 저점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주가 사시려면 이 앞 저점에서 내려오는 그 시점에서 한번 사는 게 좋다.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 그런 거는 제가 분명히 조금 자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객 네트워크민 지수에 비해서 굉장히 약고 그 반면에 신용이 너무 높습니다. 신용이 4조 4천억이거든요. 이 신용 때문에 앞으로 2개월 후 내지 2개월 반이나 2개월 후 지금 그렇게 계산하면 지금 10월 중순인데 12월 말에서 내년 구정 전까지 지수가 지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신용 만기에는 무조건 매도를 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중국 지수가 굉장히 둔탁한 모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한번 냉정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뭐 265 평균이 70에서 75 쪽으로 갔습니다. 반대쪽으로 갔는데요. 선물이 반대쪽으로 갔어요. 반대쪽으로 갔는데 어쨌든 간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 추가해가지고 285 갈 수 있겠느냐. 글쎄요. 그 부분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조금 회의적인데 일단 저는 한 플러스가 풀 플러스가 275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들이 주로 많이 갖고 있는 게 260에서 265 풋입니다. 풋인데 제가 볼 때는 이 풋을 버티면 분명히 먹습니다. 먹고 제가 볼 때는 260 이상의 풋들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한 면을 안 가지고 갖고 있어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느긋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여러분한테 제가 248이 풋이 굉장히 큰 물을 먹었는데도 이게 지나고 나면 이 자리가 바닥이거든요. 그래 반대로 지금 이 자리가 오버슈팅이 있지만 꼭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탄탄한 마음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가 굉장히 세죠. 다우존스 지수가 예상외로 센 그런 국면입니다. 이 주봉인데 일봉으로 보면 최근 하락폭에 62% 반등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이 신고가, S&P 500 반도체 신고가인데 이 신고가 부분에서 보통 나스닥이나 S&P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 전기전자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 전기전자가 강세를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본 증시도 이제 여러분 헤드앤숄더에서 추가적으로 있는데 이 상태 헤드앤숄더에서 주가가 전저점을 찍어가면 주가가 급락 나오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먹는 것보다 여러분 천천히 한 템포 쉬어가는 국면 그리고 최근에 우리 주가를 실질적으로 올렸던 중국 증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 주가를 한 템포 콕 쉬어가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황들이 양다리 걸치거든요. 양다리 걸치고 아직까지 굳이 빨리 필요 없다 기다리면 그럼 빠지면 그때 줄여야 된다 이런데 그거는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시황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식이 투자면서 투기면서 도박이거든요. 도박이 뭡니까? 안 보이는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보고 하면 항상 넣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적게 먹고 안전하게 하는 게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주식 자체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5일, 10일, 20일 이평 자체가 굉장히 캔들에 가까이 있다. 캔들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쉽게 깰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죠. 거기에 층에 있는 60일 이평의 이격이 워낙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주가 추가적으로 가서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보시고 항시 하방 때 60일 이격이 크면 올라오지만 상방 때 이격이 크면 내려간다는 거 이거는 전설입니다. 전설이고 이건 무조건 지켜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한 외국인 매수로 추가적인 상승하더라도 여러분 이럴 때 외국인 등살에 동조하지 마시고 꿋꿋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성촌놈 신청원입니다.
네, 출장 기간 사는 외국인들도 사실 선물 쪽에선 단기 매매만 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고요. 일등주를 제외한 여타 다른 종목들 지금 현 자리에서 추격 매수 금지, 공격 매수 자제하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들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은 대표님과 함께 봤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도 상큼한 종목 하나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아주 상큼한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는 풍산입니다. 네. 금속 및 광물 회사입니다. 대주지분이 풍산홀딩스 33%, 국민연금관리공단 10%, 트러스트 자산 운영사 5%로 안정적입니다. 사업 부분은 비철금속 소재의 제조, 판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돈과 합금 및 방산 제품의 제조, 판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태국 등지에서도 생산 판매를 하고 있고요.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이 IT, 자동차, 반도체, 건설 분야로 동에 대한 수요는 좋아 매출 증가세도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6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바닥권에서 계속 4개월 동안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3개월 전에 2분에서 한번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 15%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2달 동안 횡보 후 다시 반등 추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율도 양호하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인 27,650원 근처에 사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3만원입니다. 목표가를 현재 그 다른 애들들 보면 뭐 20, 30%씩 주는 사람이 있는데 현실을 전혀 모르는 행태입니다. 요즘은 그냥 5%, 10%만 돼도 아주 그 놀라운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작게 잡고 수익을 잘 내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25,5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풍산 외국인들 한 7일 정도 매집하고 있는 종목 추천 받아봤습니다. 리뷰 하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너 처음 시작하고 10월 초에 추천해 주셨던 제일기획 한 번쯤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던 기억도 나는데 금요일날 4% 급등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추천 한 5%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제일기획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대주주가 삼성물산과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신탁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회사의 광고를 전부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삼성물건이 전 세계로 수출할 때 모든 혜택을 보는 회사입니다. 현재 그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도 양호하고요. 유보율이 3,600%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한 26,800원, 한 27,000원까지 갔는데요. 제가 목표가는 27,000원 되는데 더 돌파할 것 같습니다. 한 28,000원 이상도 갈 수 있는데 일단 27,000원 돌파 시 절반 매도하시고 반은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요. 금융감독원 원장이 동양과 같은 대기업 부실 채권이 4군데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린데요. 제 종목이 아무리 좋더라도 뭐 집 팔아서 하신다거나 매덕씩 사지 마시고 종목당 1,000만 원 정도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주나 코스닥은 500만 원, 거래소 우량주는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뷰 종목이었던 제일기획 슬슬 현금화하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오늘 추천주가 풍산이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최명성 멘토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박스권 상단 2050선을 돌파하면서 우리장 기분 좋게 마감을 했는데요. 워싱턴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또 중국 GDP도 7.8%로 예상에 부합하는 수치가 또 나왔습니다. 이제는 국내 3분기 어닝 시즌과 함께 실적과 또 종목에 눈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이드코멘토의 소원을 말해봐를 통해서 포트 점검과 함께 종목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위시 리스크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제 위시리스트 살펴보죠. 스파 이용권 담았고요. 또 이제 산에 단풍이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곧 등산도 떠나야 할 텐데 어서 등산화도 장만해 봐야겠죠. 그리고 휴대폰 가죽 전화 케이스 그리고 트렌치 코트까지 알차게 담아봤습니다. 이어서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미콘 20% 비중 담고 있고요. 현금 비중이 80%입니다. 테라스미콘 15,5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17,000원이고요. 손절가 상향 조정하려는 의견 오늘 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총 누적 소유는 토닉 58만 원 기록하고 있고요. 누적 수익률 플러스 2.1%입니다. 제 소원을 이뤄줄 남자 모셔보죠. 이드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이 이제 감기를 다 나으시니까 이제 제가 좀 목감기가 오려고 하네요. 지난 게임주들 저희가 손절가 짧게 잡아서 손절 매수를 했는데 보니까 게임빌 컴투스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질지 좀 궁금하고요. 저희 테라세미콘 아주 거북이 장세 속에서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잘 가져가고 있는데 손절가 상향 조정하라는 오늘 또 의견 주셨습니다. 테라세미콘까지 자세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시간에 게임주들 제가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깐 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체크를 좀 해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되돌려주는 파동이 한번 나왔었죠. 제가 게임비를 한 10% 정도 비중을 실었다가 자동 손절 처리는 됐지만 이제는 서서히 관심을 가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의 반등 구간에서 매수를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컴투스가 약 8% 정도 게임비리 한 4% 정도 급등이 나와줬는데 저는 게임주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때문에 대부분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서서히 3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 4분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 게임주들의 성수기죠. 겨울방학 시즌에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새로운 모멘텀 그러니까 해외 쪽 비중이 큰 회사들부터 게임빌이나 컴투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뭐 중국 매출이 큰 회사들부터 서서히 반등 기조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게 체크를 해야 될 게 11월 초에 썬데이토즈라는 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애니팡을 만드는 회사인데 한번 이슈가 게임으로 크게 됐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좀 시가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썬데이토즈가 상당히 되면서 재차 한 번 더 모바일 게임주들의 주가도 탄력도 크게 한 번쯤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게임빌 같은 종목은 현재 모바일 게임 전세계 매출 1위이기 때문에 항상 1등 주식들은 어느 정도 주가가 재평가될 기회는 충분히 자격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바닥에서 확실히 그 차트의 모습만 확실하게 좀 잡아준다면 어느 정도 재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에 한 4%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좀 바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차 한번 눌러주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준다면 재매수 관점에서의 포트 편입 시도 다시 해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테라세미콘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오래 끌고 가네요. 죽을 것 같으면 살아나고 살아날 것 같으면 밀리는 약간은 지루한 모습의 종목인데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난주 목요일 정도에 21선에서의 지지를 해줬지만 5일선이 이탈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21선과 5일선을 다시 지지할 때 상승폭을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에 소폭이 좀 상승이 좀 나와주었죠. 그만큼 현재 상승 탄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플렉서블 재료가 살아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뭐 STI나 DJI 이런 소형주 위주로의 상승만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상보라든지 테라세미콘이라든지 이런 매출로 직결이 되는 회사들은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은 지루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게 거래량이 상당히 좀 급감을 했죠. 그만큼 매도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의 21선의 지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눌림에서의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한 번 더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테라세미콘은 손절가 좀 낮추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를 14,000원을 제가 기존에 드렸었는데 15,000원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하겠는데요. 왜 15,000원을 드리냐면
지난 한 주 동안의 저점이 1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상 전주의 저점이 15,000원인데 만약에 살아있는 종목이라면 전주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재차 일봉상에서의 21선에서의 포지션이 결정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조금 올리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빌은 바닥 확인 후에 재매수 관점 의견 주셨고요. 또 테라스미코는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보수 관점으로 조금 더 대응해 보시겠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멘토님 오늘장 또 공략주가 또 있을까요? 네, 오늘은 CJ를 포트 편입 시도를 해보겠고요. CJ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CJ 제일제작이나 CJ 오쇼빈 같은 뭐 각 분야의 국내 상위권 회사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뭐 CJ 그룹의 지주 회사이고요. 최근에는 이재원 회장의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비자금 사건의 회사가 크게 흔들리면서 재차 반등을 했다가 현재는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각종 소송과 뭐 세무조사에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회사는 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뭐 사회적 평판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인데 뭐 최근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면서 뭐 자회사 실적에 대한 뭐 오랫동안 물음표가 따라다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체 내에서의 재무 안전성이 상당히 좀 탄탄하고 대주주 경영 공백의 우려도 뭐 크게 부각되는 분위기가 아닌데 현재 기업 내부에서 진행을 했다가 CEO가 구속을 되면서 보류해 있던 뭐 해외 사업이라든지 M&A에 대한 사업설이 솔솔 뭐 지금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 정상화로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가 아니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급락했던 주가도 뭐 어느 정도 진정이 될 수 있을 만큼 뭐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실적 회복이 뭐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날아오를 충분히 역량 있는 회사라는 게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 뭐 시초가라고 보이고요. 목표가는 한 11만 원 정도. 현재 61평이 우하향을 하면서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뭐 일단 바닥을 한번 확인을 한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0만 5천 원 정도 10만 5천 원 정도 손절가를 드리겠고요. 비중은 한 30% 매수에 들어가 보도록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규 종목 CJ까지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대형주로 좀 수익을 많이 봤잖아요. CJ도 앞으로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 최종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라스미콘 20% 비중 담고 있고요. CJ 오늘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30% 비중 담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이 50%입니다. 테라스미콘 손절가 15,000원으로 상향 조정 의견 주셨고요. CJ 오늘 신규 편입을 했는데요. 3% 급등 출발 시에는 매수 취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제 스포트 빨간불을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가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죠. 그 바탕에는 기업의 실적 호조가 있었습니다. 당장 구글 주가가 하루 만에 13% 이상 급등하면서 사상 처음 주당 1,000불 주가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페이스북도 또 사상 최고치를 뉴욕 증시에서 경신했다고 하고 우리 나스닥 아니죠. 네이버 쪽 인터넷 검색 업체 쪽의 주가 흐름도 오늘 같이 연동되는지 또 한 번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년 2개월 내 박스권 돌파하고 오늘 첫날 맞게 되는데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2부에서 그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